자, 그럼 국외여행 이술자 기본 지식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자라는 뜻. 근데 정확히 이제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의 뜻은 뭐냐면 방문하고자 하는 대상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국 사증이라고 하는데 허가증, 입국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자가 필요한 나라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용 기간을 초월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게 비자를 또 받아야 되고요. 뭐 일부 국가에서는 단체 비자를 발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비자를 발급하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이제 단체 비자를 발급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대륙별로 그 비자에 우리가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또는 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나라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아 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여권 소지자, 관용 여권 소지자, 외국인 여권 소지자 각각 기간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무사증 입국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은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만입니다. 대만은 일단은 관용 여권이랑 외교관 여권은 안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뭐 솔직히 손님들이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90일 동안 체류를 할 수 있고, 단 여기 보면은 특이사항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라오스 30일이고요. 한 달. 그 다음에 마카오는 90일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단수 여권 및 여행 증명서 소지자는 사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단수 여권은 1년짜리고 1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수 여권 소지자는 그 입국 사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국 허가 사증, 그러니까 도착 비자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일, 한 3개월 정도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자를 발급받고 가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요거 기준은 2020년 1월 기준 외교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미얀마 이렇게 했고, 방글라데시도 비자를 또 별도로 발급을 받고 가야지만 입국을 할 수가 있고, 자, 베트남. 자, 베트남은 이제 15일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빨간글이 됐죠. 2020년 2월 29일 0시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그래서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오지 말라라는 거죠. 베트남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실망을 시키네요. 자, 그 다음에 브루나이는 30일 무비자고, 싱가포르도 90일, 인도는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30일, 그 다음에 일본은 90일. 근데 아마 이것도 좀 바뀌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착 비자라는 거를 이제 발급을 받고 입국이 가능한 곳입니다. 태국은 90일이고요. 파키스탄 비자 발급해야 되고, 필리핀 30일입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제 미주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미주 지역 34개국 한번 살펴볼게요. 가이아나 90일, 과테말라 90일, 그레나다 90일, 니카라과 90일, 도미니카 공화국 90일, 도미니카 연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90일, 멕시코도 90일, 미국도 90일인데 단 ESTA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바베이도스 90일, 바하만 90일, 베네수엘라 90일, 그리고 벨리즈 90일, 볼리비아는 비자가 있어야 되고, 브라질은 이제 90일, 세인트루시아 90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다닌 90일, 세인트 키츠네비스 90일. 처음 들어봐요. 예. 생소한 나라들. 수리남 90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90일, 아이티 90일, 안티구아 바부다 90일, 에콰도르 90일, 엘살바도르 90일 해가지고 지금 미주 지역은 대부분 다 이제 90일로 해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두라스도 마찬가지고, 우루과이도 90일, 자메이카 90일, 칠레 90일, 캐나다는 6개월이네요. 근데 ETA라는 전자여행 허가제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요. 캐나다 굉장히 깁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코스타리카 90일, 콜롬비아 90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90일, 파나마 180일, 그 다음에 파라과이 30일, 페루 90일,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 쉥겐 가입국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쉥겐 조약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쉥겐 조약? 쉥겐 조약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럽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국경이 사실상 무의미하죠. 근데 여건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약을 나라끼리 맺은 게 바로 이 쉥겐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쉥겐 가입국 26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기간은 똑같습니다. 기간은 90일로 해서 딱 정해져 있고,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은 3개월 90일 정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은 180일 중 90일, 그 다음에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이렇게 지금 이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쉥겐 조약을 안 맺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유럽 국가 사람들이라도 그 나라를 이동을 이렇게 할 때 여권을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나라인데,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회 최대 연속 90일, 무비자, 루마니아 90일, 북마케도니아 90일, 모나코 90일, 몬테네그로 90일, 몰도바 90일, 벨라루스 90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0일, 불가리아 90일, 사이프러스 90일, 그 다음에 산마리노,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90일. 알제르바이잔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네요.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30일. 코소보, 크로아티아, 크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은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터키 등 90일. 투르크메니스탄은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럽 국가, 비신경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괌 지역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괌 같은 경우는 45일, 뉴질랜드 90일, 마셜 제도 30일, 마이크로네시아 30일, 바누아투 30일, 북마리아나 제도 45일이고요. 사모아 90일, 솔로몬 45일, 키리바시 30일, 톤가 30일, 투발루 30일, 팔라우 30일, 피지는 또 독특하게 4개월이네요. 호주는 90일. 그래서 전제 여행허 ETA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해외 무비자로 방문하는 국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인가? 여권 가지고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비자로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외교력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국가 위상이
위상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항공 및 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항공권. 비행기 탈 때 보여주는 문서죠. 자, 그래서 항공권은 뭐냐? 항공사의 운송 특약 및 운송 약관 및 특약에 따라 승객과 항공사 간에 성립된 운송 조약을 표시하는 항공기 탑승에 대한 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항공권이라고 하는데 이 티켓, 일렉트로닉 티켓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객의 운송 또는 여객 관련 서비스에 대한 판매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당 항공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항공권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저장을 해서 여행, 변경, 환불, 재발행 등을 전산으로 조회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 항공권이. 자, 그래서 항공권 분실이나 도난 등의 피해를 줄이고 여권과 그다음에 일정표만을 소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페이퍼 항공권이라고 해서 가는 거 한 장, 오는 거 한 장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에서 총 한 장, 총 3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3장 페이퍼 티켓. 이거 분실되면 비행기 못 탔어요. 근데 전자항공권은 내가 전자 항공권을 잃어버리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휴대 부피가 줄어들면서 휴대하기가 간편해졌고, 전자항공권 구입 시에 주의할 점은 ITR을 프린트해서 지참을 하라고 하는데요. 실은 그냥 여권의 영문 이름과 항공사의 영문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간편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항공권 실물을 한번 봐야겠죠. 자, 두 가지 형태의 전자항공권을 제가 띄워봤습니다. 자, 하나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발급한 그 싱가포르 항공권 이 티켓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행사에서 발권한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뭐냐면, 자, 일단 싱가포르 항공은 매항사다 보니까 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트 디테일스 보면은 이제 여정이 어떻게 되고 터미널은 몇 번이고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그 항공사에서 직접 발굴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이거 여행사에서 하는 건데, 자, 여행사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이제 그 로고가 이렇게 박히게 되어 있고, 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승객 정보, 그다음에 항공권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번호 PN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고 여정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OJ 7374 아시아나 에어라인스, 그래서 서울에서 CM리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OJ 7384에서 이렇게 다시 또 리턴 편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출발 CM리, 도착 서울. 그래서 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 G 클래스고, 비행 시간은 5시간 25분, 상태는 오케이. 그 다음에 항공권 정보, 이슈드 데이트, 쭉쭉쭉.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 항공 예약 발권 배웠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은 다른데 좀 비슷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항공권에 대한 모습을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솔자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행사 근무하실 분들은 알 거예요. 항공 예약 작업에 PNR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약 기록, 그러니까 PNR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항공 예약 발권 시간에도 한번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PNR이 뭘까요, 여러분들? 패신저 네임 레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항공을 예약하게 되면은 인원수나 구간에 관계없이 예약 단위별로 승객의 이름, 여정, 연락처 등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PNR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앞에 사진 봤을 때 좀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여정이 이거는 지금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라고 해서 한 명만 나왔잖아요. 한 명만.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고 P&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예약하면 여정에 있는 예약된 손님의 명단이 이렇게 다 나오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일정에 손님이 1번서부터 22번까지 들어갔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의 패턴은 대한항공 123편이고, ICM BN이 브리즈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4로 해서 9월 19일 날, 맞나요? 네, 맞아요. 9월 19일 날 들어갔다가 12월 12일 날 나오는 일정. 그래서 여정이 나오고 또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렇게 변경된 예약 사항들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인솔자는 이 P&R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항공권은요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랑 항공권상의 영문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쌤 똑같아요.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솔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랑 항공권상의 영문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이 전자항공권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모시고 가는 손님이 만약에 30명이에요. 그래서 30장을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이거 또 프린트하려면 낭비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P&R을 한 장 출력을 하면 여기에 지금 이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1번서부터 22번까지. 그래서 그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랑 여기 이름이랑 일치하면 똑같거든요. 왜냐면 이 내용이 발권되는 게 바로 이렇게 발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P&R상의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P&R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한지, 그래서 틀리면은 바로 항공 담당자나 그 본사 상품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R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피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P&R. 자, 탑승권. 뭐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탑승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탑승권은요, 탑승자의 영문 이름과 출발지, 도착지, 그다음에 항공 편명과 탑승구, 좌석번호 등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제가 탔던 건데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 탑승권인데,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자, 여러분들 실선이 보이나요? 실선? 여기 실선? 그래서 여기를 북 찍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게이트에서 나갈 때 보면은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내 이름, 고객 이름, 그 다음에 플라이트 넘버, 그리고 목적지, 그 다음에 지금 디파처 타임이 출발 시간이 2시 20분이니까 탑승 시간 1시 50분까지, 탑승구는 19번.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14시 20분 비행기니까 비행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3시 50분까지 게이트 앞으로 오셔야 되고요. 우리 탑승구는 19번 게이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시 50분에 탑승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푹 찢어서 요 큰 거는 항공사 직원이 가져가고 요 작은 거는 저한테 주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겠죠? 41C. 그래서 나의 좌석 번호와 똑같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탑승권을 또 버려도 되냐? 아닙니다. 절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이걸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비행기는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탑승객 인원이 100명인데 101명이 탔어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비행기 스탑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 찼습니다. 다 찾을 때 우선순위를 보이는 게 뭐냐면 이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탑승권. 근데 만약에 나는 원래 싱가포르 가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탑승권을 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려야 돼요. 왜냐면 탑승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외여행 인솔을 나갔을 때는 반드시 그 탑승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탑승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탑승권은 뭐 딱 보면은 알아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뭐 굳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요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시기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암기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해하면 쉽거든요. 이해하면 쉬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외여행 인솔 실무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그래도 좀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도시 코드랑 항공사 코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왜냐면 업무하기가 편해요. 업무하기가. 비단 이게 그 여행사 사람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여행사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항공사 카운터 쪽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라든지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도 낼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시 코드, 공항 코드 꼭 기본적인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리만 알면 굉장히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그 2, 3학년 때 막연하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부담 안 느껴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도시 공항 코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 코드를 보면은 일단은 영문 세 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영문 세 자리. 그래서 도시 코드는 영문 세 자리를 사용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명의 영문 첫 세 자리를 사용하는 형태, 로마 형태라고 하는데, 로마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샘플을 볼게요. 자, 시드니의 코드는 CYD. 그래서 SYD. 그래서 앞에 세 글자만 따다 썼죠. 자,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볼까요? 암스테르담의 코드는 AMS예요. 그래서 AMS. 이렇게 세 글자만 따다 썼습니다. 자, 이스탄불. 마찬가지로 IST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앞에 IST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FRA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도시명의 첫 자와 그 다음에 임의로 선택하는 두 개의 그 문자로 되어 있는데 BKK 방콕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호놀룰루 어디죠, 여러분들? 하와이죠. 그래서 HNL인데, 자, 여기는 앞에 도시명의 첫 글자로 H와 중간에 N, L. 그래서 HNL 이렇게 사용을 했고, 자, MOW 모스코인데요. 자, MOW. 그래서 여기는 첫 두 문자와 끝에 자를 사용을 했고, 자, 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GUM이잖아요. 그래서 A자를 빼고 GUM 이렇게 사용을 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GVA 그래서 GVA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 좀 약간 독특해요. 캐나다는 첫 글자를 Y로 시작해요. 그래서 Y로 시작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캐나다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Y 첫 글자 그냥 임의로 Y를 했고, 여기 V 그 다음에 맨 뒷글자 R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YYZ라고 했습니다. YYZ는 왜 YYZ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YYC, 그 다음에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YOW. 여기는 앞에 오타와의 앞에 첫 글자와 뒤에서 두 번째 W를 좀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자, 기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ICN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홍콩 같은 경우에도 HKG 그래서 HKG라고 했고, 샌프란시스코도 앞에 글자 중간 F 뒤에 알파벳에서 SFO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MNL인데 M, N, L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강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강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수업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만나요.